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입니다. 혹시 이식형 보청기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보청기는 알겠는데 이식형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난청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식형 보청기 FAQ 이런 것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이식형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식형 보청기와 일반 보청기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리는 공기와 뼈의 진동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달팽이관과 청신경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것을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청력은 귓바퀴와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된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고 이소골을 거쳐서 달팽이관, 청신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고, 골도청력은 소리가 두개골을 직접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바로 달팽이관과 청신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리 전달 과정이 손상되어서 난청이 생긴 경우에는 보청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일반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서 웨이도로 전달해주는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일반 보청기는 삽입과 제거, 그리고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작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착용 시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삐 하는 되울림 현상, 그리고 본인 목소리의 변형과 울림이 나타나는 폐쇄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중이염에 의한 진물이나 귀지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으며 웨이도 폐쇄나 소위증이 있는 경우에도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새로 개발된 이식형 보청기는 수술을 통해서 고막 속에 있는 이소골이나 두개골에 부착되어서 진동을 발생시켜서 소리를 증폭하는 기구로서 기존 보청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보청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 이식형 보청기가 과연 일반 보청기보다 더 좋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식형 보청기가 일반 보청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보청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식형 보청기가 일반 보청기에 비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냐? 그렇게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식형 보청기라는 것은 밖에서 귀에 착용만 하는 일반 보청기와 달리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기를 몸 안에 삽입을 해야 하며, 이런 이식된 기기에 따라서 MRI를 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보청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또한 충분히 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식형 보청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웨이도 폐쇄증이나 만성 중이염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보청기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충분한 기간 일반 보청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에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개발된 이식형 보청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식형 보청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보청기는 그 크기 및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식형 보청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식형 보청기는 먼저 소리의 전달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식형 골도 보청기와 중위 임플란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식형 골도 보청기는 두개골에서 달팽이관에 진동을 통해서 직접 소리를 전달해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코클리아사의 바하라는 제품과 메델사의 봄 브릿지라는 제품, 그리고 소포노사의 알파2라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고 각각의 가격이나 장단점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중위 임플란트는 이식형 골도 보청기와는 달리 이소골이나 달팽이관에 정원창에 직접 진동을 전달해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메델사의 사운드 브릿지가 들어와 있고 기타 여러 회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중위 임플란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그럼 이식형 보청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 보청기로 충분한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식형 보청기에 적응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신경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해서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식형 보청기를 시행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먼저, 즉 이식형 볼도 보청기는 적응증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 중 일부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비교해보면 적응증은 5세 이상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보험은 5세 이상 18세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적응증은 또한 선천성 외의 기형 외에도 만성 중이염이나 만성 외이도염으로 인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 보험은 양측성, 선천성 이 기형을 가진 환자로만 제한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식형 골도 보청기와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한데요. 즉, 만 18세 이상의 양측 진행하지 않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는 환자로서 편측의 순음 청력이 41dB에서 70dB 사이, 어음 영려도가 50% 이상이면 그리고 또 최소한 한 달 이상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 재활이 안 되는 경우에만 수술 및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식형 보청기를 하면 MRI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식형 보청기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혹시 검사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식형 보청기가 있다고 해서 MRI 검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촬영된 영상에서 기기 주변으로 일부 영상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MRI 검사 기기의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MRI는 사용하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1.5 테슬라부터 3 테슬라까지의 MRI 기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식형 보청기 중에서 메델사의 봄브릿지와 사운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1.5 테슬라까지는 촬영이 가능하고 코클리아사의 바하 어트랙트 시스템은 자석을 제거하지 않고 1.5 테슬라까지, 자석을 제거하면은 그 이상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소포노사의 알파2라는 것은 1.5 테슬라에서 3 테슬라까지 MRI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형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MRI 검사 전에 반드시 이식형 보청기 사용자임을 검사자에게 알리고 검사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식형 보청기 FAQ 이런 것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이 이식형 보청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인공어우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